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우리 지난주 방송 마지막 부분에 김용민 PD에게 SNS를 왜 못 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 거의 중독 수준이죠? 중독 수준이 아니라 예. 항상 나는 생각하고 있다. 고로 사람이다. 저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NS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차 검증도 가능하고 또 Z세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견해를 같이 할 때 느끼는 희열감도 있고요. 예. 근데 뜻을 반대할 때는 뭐 댓글로 욕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친구로 삼는 분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예. 친구들만 글쓰게 해놨구만요. 그러면. 친구의 친구까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 다 풀어놓으면은 진짜 욕설도 올라오고 그래요. 아니 뭐 즐겁게 해야 할 인터넷 생활에서 왜 그런 스트레스를 자초합니까? 예. 최근에 올린 글 중에서 가장 핫했던 글은 어떤 겁니까? 가장 핫했던 글. 그 어제 올린 것인데 이 한 대형마트에 그 붙은 그 글귀였어요. 혹시 마트에서 불편하신 게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 누가 쓰셨냐면 시민 한 분이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불편하다. 그래. 그러니까 SNS가 꼭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단점도 있으니까. 박지희 씨는 SNS 중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최근에 뭐 커뮤니티에 각 커뮤니티에 박지희 아나운서의 글이 SNS 쓴 글이 올라가서 칭찬을 받는 커뮤니티도 있고 엄청난 욕을 받는 커뮤니티도 있고 이게 딱 대부분 갈리던데. 박지희 씨는 왜 SNS를 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SNS를 하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휴대폰이나 이런 데 저장하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SNS에 해놓으면 또 좋더라고요. 일기를 쓰세요 그냥.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아니 일기를 쓰면 이제 본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응을 또 살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못 써요. 알겠습니다. 흔히들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받는 편이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삶 아니에요? 나의 삶 말고 이렇게 늘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 후로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얼도 보여줍니까? 그건 제가 좋아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지난주에 저희가 SNS 얘기하다 끊어졌고 뒤에 또 SNS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자, 오늘의 본격적인 토론은 박지희 아나운서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토론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의견, 좋은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죠.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청와대 정무직 1급 자리에 오른 박성민 비서관, 이 박 비서관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파격이 아니라 이건 코미디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인사가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성향에 관계없이 조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망시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벌써부터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박 비서관을 좀 지켜보고 평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청와대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발탁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 PD는 안 봐도 반대입니다. 왜요? 맞죠? 왜죠? 성향상. 성향? 예, 성향상. 제가 너무 쉬운 남자군요. 헤아리기 참 쉬운 남자예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는 반대할 거니까 저도 뭐 굳이 따지면 반대 입장인데 이게 토론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박성민 씨가 한때는 또
저희 이 라디오의 저의 패널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럼 찬성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대처럼 마음을 막 바꾸시나요? 자, 그럼 이유 같이 뭐 들어보죠. 이철희 수석이 실망시켜드리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발언에서 벌써 이제 문제점이 파악됩니다. 아니 책임을 지면 비서관이 책임을 져야지 왜 또 선임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없게끔 그 괜찮은 사람을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너무 어이없는 멘트고요. 아직도 이 청년 비서관을 이 말하자면은 뭐 견습생 비슷하게 자기보다도 연륜이 어리지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보기 불편했고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의 성명이 지금 이것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석박사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을 넘기 어렵다.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5급을 달고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허다하다. 신임 박성민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서 진영 논리에 철저히 매몰됐던 기성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을 보여준 사람이다. 최고위원 지명 당시에도 파격이라며 주목을 받았지만 그가 내놓은 청년 정책이나 메시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청년 기용할 수 있죠. 뭐 그거를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철희 수석이 뭐 자기가 책임지겠다 지켜봐달라 이런 표현으로 농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예. 이동영 작가님은 뭐 이유를 그럼 찬성 이유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철희 수석이 이런 결과 이런 반응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임명할 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뜨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파격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게 임명하면 파격으로 인식되면서 박수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지금 이 박성민 씨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게 과연 공정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일반 공무원들은 9급으로 입사해서 몇십 년 걸려도 1급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지명 받아서 이게 어떻게 공정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선택적 분노이지는 않느냐 혹은 우리 언론의 선택적 분노이지는 않느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젊은 우파 극우 유튜버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잖아요. 네. 그럴 때 별 논란은 없었거든요. 혹은 또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뇌물받고 징역형에서 감옥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시장 되니까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공정하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별그게 다루지 않으면서 만 25세의 젊은 비서관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은 그냥 약간의 어떤 선택적 분노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박성민 신임 비서관이 무슨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정부 1년 남았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세대의 이야기를 그 세대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그 세대가 직접 한번 그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봐라. 이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용인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근데 청와대 1급 정무비서관의 경력이 다른 취업시장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박성민 씨가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이력서에 한 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불공정이다라고 여기는 청년들도 제법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에 줄을 섰던 대학 다니는 학생이 휴학계 내고 연봉 7천만 원에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된다. 이거는 컵밥 먹어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이 청년 문제 해법을 기회의 공정이 아닌 특혜의 부여로 오도했다면은 이거는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2030 남성들의 집단 민심 위반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이동영 작가님께서 오세훈 시장의 청년 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8급이고 박서민은 1급이잖아요라는 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황제복무 의혹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왜 박성민 이분에게만 분노를 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이제 이게 이중잣대다라는 이야기들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조금 살펴본다면 박성민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썩 특히 좋은 얘기만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소신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건데 그렇게 박성민 씨를 칭찬해줬던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 단체들 지금 박성민 씨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렇게 25 여성 이 비서관의 능력을 한번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혔다면은 그분이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철학과 입장이 있는지 경청을 좀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서 그런 발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 대학생인 박성민 비서관이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2030 세대 전반의 그런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급 공무원은 5급 채용고시에 합격해도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게다가 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부처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는데 적임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 이철희 그 수석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나한테 한번 좀 맡겨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도 없고 예. 책임지겠다는 기준도 건지. 없습니다. 저는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준석도 칭찬한 박성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희 수석이 정책 판단이 좀 미스였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8급이었다고 1급이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결정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박성민이 사실은 처음에 이게 민주당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디션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 발탁할 때 오디션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여성 몫으로 청년 몫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상호 의원실에 들어가서 또 경력을 쌓았고 그리고 지명직 최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로서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물이면 충분히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또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청와대가 그동안 못 듣는 이야기를 귀 닫고 있다고 자꾸 하니까 언론을 좀 열어놓겠다. 그런 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3급 비서관 행정관 박 대통령 개인 요구한다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3급입니다. 또 급나릅니까? 중요해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행정관 이건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은 1급인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왜 비서관이에요? 청와대 1급 비서관하고 민주당 청년 대변인하고 같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지금 쉽게 잠잠해질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그러면 두 분 뭐라고 보시는지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 이철희 수석이 좀 지켜봐달라. 그러면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석이 저렇게 말하는 바람에 박성민 비서관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적인 거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거 청와대에서 다 붙어가지고 박성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을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결과를 좀 내보내야겠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 1년 남았는데 길지는 않으니까요. 1년이라는 세월이. 1년 동안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았던 경험 바탕 그리고 그동안 주위에 고생했던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밖에 없겠죠. 네, 그 그렇습니다. 직전 청년 비서관은 김광진 전 의원입니다. 예. 초선 비례. 근데 초선 비례였던 사람이 이철희 수석이에요. 그래서 초선 비례에 말하자면은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둘이 같이 이제 일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청년 최고위원 직위를 수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걸맞는 자리였는지 물론 이제 역량이 있다면은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인사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 원칙을 좀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전에 이제 김강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걸 청와대에 또 알려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박성민 신임 비서관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 말고 자기를 저렇게 세게 비판하는 김용민 씨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 열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해서 승패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김용민 씨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라는 제보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 박성민 비서관의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동영 앵커가 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네. 저를 모략하기 위한 발언으로 프레임인가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프레임 씌우는 고약하죠. 네. 예. 자, 좀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 이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은 이 작가랑 김엄마가 여기에 참가한다면 나 몇 위까지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일단 저는 면접에서 탈락입니다. 왜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정치가 요구하는 논평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럼 이 토론 배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이게 오디션이 가능한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오디션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오디션 열풍에 따른 도입을 모색한 것인데,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당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 정당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캐스팅으로 해석한다. 이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김용민 PD 아쉬운 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오픈한 이렇게 토론 배틀이 아니고 그동안 당에서 뭐 고생했던 사람들, 네. 뭐 대학생위원회도 있을 거고 청년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보좌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몇백 명 될 거라고요.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토론 배틀을 했으면 이해.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들어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거든요. 네네. 같은 이념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거나 혹은 정권을 탈환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정당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문호를 오픈해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 대변인으로 쓰겠다. 이 자체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론 배틀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그동안 전개해왔던 토론 배틀을 보면은 토론 기능인을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그 정당 경력으로서 판단을 해야죠. 그 언변 이런 거는 부차적인 그런 기준이 돼야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언변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무턱대고 한번 박지희 압박 면접 질문 하나씩만 드려봐도 될까요? 네, 두 분을 제가 심사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딱 하루 YTN 대표가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죠. 갑자기 대본에 없는 질문을 이동영 앵커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9층에 가서 커피를 한 잔을 먹고 싶네요. 9층이 무슨 의미죠? 사장실입니다. 저희는 8층. 그러네요. 9층에서 김용민에게 커피 심부름 이런 거. 네, 김용민 평론가님은 실제로 YTN 이 뭐 사장 지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적절해 보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아니요. 그거는 공적으로 이건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네, 예,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지금 뭐 YTN 사장 공채는 뭐 정말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맞죠? 저는 SNS에 의해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면접 사진도 제가 굉장히 잘 봤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제 뭐 간략하게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가 아동급식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평가를 하신다면요. 참 이분이 집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남기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예. 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발언했고요. 이후에 또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 재정, 전쟁 때의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요. 그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뭐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이 아니라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뭐 이 비유하자면은 이제 산림 그 곳간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 네. 그 돈에 집행하고 말고를 그 곳간 열쇠지기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월권이죠. 대한민국의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말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또 떠올리게 되네요. 네, 우리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네. 다들 이제 전국민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 성토 여론이 굉장히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모두가 전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이동영 진행자님이 좀 평론을 해주실까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 사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고집을 넘어서 좀 아집이라고 봐요. 아집이죠. 왜냐하면 다음 정치적 행보까지 모색한 예.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1차에 전국민 재난금 지급했었는데 그거는 그 전분기뿐만이 아니고 작년 1년 전 소득보다 소비보다도 더 많다는 게 벌써 통계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2차, 3차, 4차는 선별로 지급했는데 이 선별로 지급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선별에 걸리는 비용 또 시간 사각지대 늦은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받는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간의 갈등 또 돈맥 경화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돈이 소비가.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고 각종 보고서에서도 전 국민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소비 진작에는. 그리고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을 많이 맞아가면서 안정된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거를 전 국민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집이다. 거기다가 90%와 100%가 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예, 좀 아집을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았네요. 다른 때보다. 네, 오늘 주제가 거의 그래도 3개나 저희가 다루려다 보니까 뭐 짤막짤막하게 다뤄봤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꽃고무 토론 이어집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